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R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랑 테라파워 간의 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각이 됐던 게 바로 SMR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와 수주 관련된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매수 1위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AI와 원전에 대한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R 파급 효과가 SK와 두산 양기업에게 현재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외 원전이죠. 이제는 이 체코 원전을 넘어서 영국을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해외 원전 수주까지 이야기하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5%가량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월 28일이죠. 당시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물량이 좀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래일 연속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AI랑 원전 테마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AI 관련된 이 종목들로 하여금 순환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하루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소형 원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SMR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에 강한 모멘텀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해서 관련된 수주 계약을 따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죠. 최근에는 테라파워, 빌 게이츠 관련된 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다라는 SK 기업들, 그리고 HD, 현대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당연히 테라파워가 SMR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이러한 시장의 관심에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왜 SMR에 그렇게 환장을 하냐, 결국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원전에서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이 소형 원전이다. 그래서 이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이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 단지 지근거리에 구축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SMR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는 이 테라파워, 두산은 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SMR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두 기업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번갈아 가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상황인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한 유력한 현재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전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원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해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프랑스 2파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탈락을 했긴 했지만 우리나라한테 지식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한 상태다.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현재 동향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프랑스 2파전인 상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원전 발전 비중을 살펴봤는데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이죠. 때문에 이 체코도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더욱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이 건설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방산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비용도 쌉니다. 프랑스의 한 50%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을 만약에 이 체코가 가격 경쟁력 측면을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수주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는 여러분과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국 원자력 산업 협회와 또 영국 원전 기업단이 6월 11일부터입니다. 어제부터죠. 그리고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와 공급 체인을 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었죠. 때문에 이번 영국 원전 기업단의 방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영국 간의 원전 관련된 또 긴밀한 협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전 로드맵 2050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펼치고 있냐면,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2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이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업을 맺어서 추후에 해외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수주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차세대 주가 상승 모멘텀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적할 예정에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전의 원자재라고 하면 우라늄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직접적으로 100% 비례하는 경향을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면 원전주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라늄 가격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5월 31일 날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철강석이나 석탄 가격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또 지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6월달 중국의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죠. 때문에 이 제조업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동향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반등해 주면서 우라늄 가격도 상승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체코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차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죠. 해외 원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에 어떤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살펴보고 있는 건데, 현재 주봉의 5일선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5월 27일날 기록했던 고가를 먼저 돌파를 해주는 것을 이 포인트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 상승의 한 가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다. 트럼프, 바이든 모두 이 공통 정치관을 원전으로 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대선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책안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